작년 12월 30일 밤하늘에 의문의 빗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칫, 누가 용을 소환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사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였죠. 추가 시험과 기술 검증을 통해서 2025년쯤 이 기술로 소형 레이더 위성을 500km 지구 궤도에 올리는 발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발사체가 특이한 것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42년간 발사체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체연료를 쓰는 발사체는 즉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확산 방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금지됐던 거죠. 그래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800km 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새로이 채택되면서 그 사정거리 제한이 풀리게 되었고 사정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인 고체연료 미사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한국도 이제 기존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고체연료를 이제야 쓸 수 있게 됐으니 고체연료 발사체가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먼저 로켓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원리를 알면 좋을 텐데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힘의 원리는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3법칙, 작용-반작용 힘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었다가 풍선 입구에서 손을 떼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풍선이 날아다니죠. 그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로켓 엔진 내에서 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엄청난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스들이 배출되면서 그 힘의 반작용으로 추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힘을 어떤 연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냐가 관건이죠.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누리호의 경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입니다. 우선 액체연료 시스템의 장점은 발사체의 추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액체연료를 쓰는 발사체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 작동을 멈출 수 있고 다시 재점화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추력을 제어하기가 쉽고 연소 연료 대비 추력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신 액체연료 발사체의 엔진은 복잡합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담은 개별 탱크에서부터 연소실과 노즐에 이르기까지 공급관과 밸브가 복잡하게 얽혀있죠. 연료와 산화제를 아주 정밀하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건 곧 개발에 소용되는 비용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액체연료를 오래 두면 연료 탱크를 부식시킬 가능성이 크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연료 주입 시간이 꼭 짧을 필요는 없지만 미사일의 경우 연료 주입 시간이 길어진다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고체연료 발사체는 간결한 게 큰 장점입니다. 역사가 더 오래된 것도 바로 고체연료인데요.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유명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물질이 대표적인 고체연료죠. 그런 만큼 개발도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저비용으로 우주발사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만큼 민간 우주 산업체가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죠. 하지만 고체연료는 한번 불이 붙고 나면 연료가 소진되어야 꺼지게 되고 액체연료 발사체처럼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변수가 워낙 많은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건 목표한 궤도에 정확히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겠죠.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로켓 재사용 기술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로켓 재사용의 경우는 고도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만큼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 이걸 잘 결합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기름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카가 있듯이 우주 발사체에도 하이브리드 발사체가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방식은 고체연료에 액체 산화제를 뿌려서 연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액체연료를 중심으로 추력을 만들면서도 고체연료로 부스터를 추가해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죠. 고체 부스터를 달면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대기권에서 액체 엔진의 연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중량을 우주로 실어보낼 수 있게 되죠. 아직은 우주 발사체의 발사 빈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본격적인 우주 개발 시대가 열리면서 그 빈도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도 수소, 메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인류가 쏘아 올린 우주선이 외계인 행성에 도달했는데 환경 기준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 영상이 고체연료, 액체연료 발사체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